2015년 사회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위험물의 저장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주수 소화, 물을 뿌려서 끄는 소화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물을 뿌렸을 때 위험하다. 그 위험한 기준은 다 각각의 다른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해설 먼저 보시면요. 물기염금 위험물에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 오른쪽에 있는 기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꼭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염소산 칼륨은 제1류 위험물 중에 염소산 염류입니다. 그리고 2번은 제1류 위험물 중에 과염소산 염류, 그리고 3번은 제1류 위험물 중에 질산 염류, 그리고 4번 탄화칼슘 제3류 위험물입니다. 탄화칼슘의 경우 물이 닿았을 때 아세틸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위험물입니다. 제1류 위험물에서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산소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가 불가능합니다. 오른쪽 3번 보시면요. 과산화나트륨의 화재 시 물을 사용한 소화가 위험한 이유. 자, 방금 말씀드렸죠.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해당합니다. 자, 어떤 기체가 발생하나요? 1류 위험물은 그 안에 산소를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와 열을 발생하므로 위험합니다. 자, 4번도 산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스가 연소함으로 라는 말이 틀리죠. 산소는 연소할 수 없는 기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4번입니다. 피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것. 자, 피난 설비는 소방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소방시설은 불이 났을 때 필요한 시설들, 첫 번째로 불을 끄는 소화설비, 그리고 불이 난 걸 알리는 경보설비,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등에 해당하는 피난 설비가 있습니다. 자, 피난 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은요, 건축물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또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나 모든 옥내 주유취급소입니다. 자, 일단 2층인 것부터 골라보면 3, 4번은 답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점포, 휴게 음식점,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자, 2번이 답에 해당하겠습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연소의 3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 가염물, 산소공급원, 점은 점화원에 해당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요. 1번의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입니다. 자, 1류나 6류, 5류 위험물은 산소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공급원에 해당하고요. 산소는 산소공급원, 그리고 불꽃은 점화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마그네슘 분말, 연소열, 수소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이죠. 그리고 연소열은 점화원, 수소, 연소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가연물에 해당하고요. 3번 아세톤, 수소, 산소인데요. 3번 아세톤은 가연물, 수소도 가연물, 산소 공급원입니다. 4번의 불꽃은요, 여기 가연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니고 점화원에 해당하겠죠. 점화원, 아세톤 가연물, 질산 암모늄, 산소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위험물 종류별로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적응 소화설비가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6류 위험물에는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물로 주수해서 소화를 하죠. 주수 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온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그리고 포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의 효과가 강하지만 냉각 소화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염료 분말 소화 설비도 질식 소화의 성격이 강하지만 주수 소화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수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기 3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이죠. 15번입니다. 소화약제에 따른 주된 소화 효과로 틀린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수성막 포소화약제입니다. 포소화약제는 질식 효과가 주된 소화 효과이고 또 냉각 효과도 있죠. 자, 2종 분말 소화약제. 탈수 탄화 효과는 우리가 많이 쓰는 소화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단어가 나온다면 이게 긴가민가 하실 텐데요. 일단 넘어가고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게나물 소화약제는 억제 효과. 자, 1번, 3번, 4번이 명확하게 소화 효과에 해당하죠. 그러면 2번이 답이 가장 아닌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분말 소화약제는 질식 효과와 억제 효과가 있는 소화약제입니다. 16번입니다. 오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 오류 위험물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소화를 하죠? 자, 주수 소화로 하게 됩니다. 주수 소화에 해당하는 설비는 이 중에서 포소화 설비에 해당하겠죠. 분말 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고요. 이 중에서 하지만 인산염류 분말 소화 설비는 주수 소화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 그리고 할로게나물 소화 설비는 억제 소화에 해당합니다. 다음 24번 보시겠습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에 해당합니다. 자, 1류 위험물은 보통 무색 또는 백색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순수한 것은 백색이다. 과산화나트륨 백색 맞고요. 상온에서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제1류 위험물은 수소가 아닌 산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화재 발생 시 주수 소화는 위험합니다. 왜?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주수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소화를 할까요?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약제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으로 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CO 및 CO2 제거제를 제조할 때 쓰이는 것이 과산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2번에 과산화수소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시면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입니다. 자, 알칼리성 용액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다. 해설을 보시면 지금 건축물을 1층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은 잘못된 거고요. 과산화수소는 알칼리성 용액에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 자, 1류 위험물이나 6류 위험물은 산화제입니다. 산화제가 어떤 역할을 하죠? 남을 산화시키는 역할입니다. 자, 산화를 시킨다는 것은 남을 연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농도가 높을수록 안정하다. 자, 과산화수소는 36 질량 % 이상부터 위험물입니다. 36이 안 될 경우에는 위험물이 아니고 36% 이상일 경우 위험물이므로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하다. 틀려서 3번이 답이 되고요. 열이나 햇빛에 의해 분해돼서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36번 보시면요. 이 시험 장치는 몇 류 위험물의 위험성을 판정하기 위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에 보시면 고체 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시험 판정 방법은 잘 나오지 않고요. 또 이렇게 구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마 기출문제 중에 유일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가능한 아는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추측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자, 일단 고체 위험물이라는 힌트를 받아서 제1류나 2류 그리고 3류의 경우에 이제 고체 위험물이 되겠죠. 4류는 인화성 액체니까 답이 안 될 거고요. 자, 3류도 모두가 고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3류도 이제 고체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배제하고요. 이 도면을 보시면 이제 시험 화염 노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꽃이나 시험 화염 등에 이제 불이 붙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인데요. 자, 1류 위험물은 연소를 하나요? 자, 연소하지 않죠. 불연성 액체고, 불연성 고체고, 그리고 2류 위험물의 경우 연소가 가능한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물과의 반응성이 가장 낮은 것을 골라보면요. 인화 알루미늄, 물과 반응해서 포스핀, PeH3, 포스핀을 생성하는 물질이고요. 트리에틸알루미늄, 자, 물과 반응해서 뭐를 생성하죠? 에탄, C2H6을 생성합니다. 오황화린의 경우에는 황화수소, H2S와 인산 H3PO4를 생성하게 됩니다. 황린의 경우 물과 반응하지 않고요.
그래서 pH 9의 물속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42번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명과 지정수량을 완벽하게 외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이러한 분자식을 모르신다면 암기한 게 참 아까워지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2H5면은 탄소가 2개 있을 때 수소 2 곱하기 2에서 어떻게 해야 5가 되죠? 플러스 1을 해야 5가 되죠. 자, 이런 경우 CnH2n 플러스 1의 형태, 이런 것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알킬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탄소가 2개 있으니까 에틸이고요. 에틸이 몇 개? 3개가 있습니다. 에틸이 3개가 있는 알루미늄이에요. 자, 원소는 Al 뒤쪽에 L을 소문자로 써야 맞는 거겠죠?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면 지정수량 10kg. 자, 삼류이온물 중에 알킬 알루미늄에 해당합니다. 자, 칼슘은 삼류이온물 중에 알칼리 토금속, 그래서 지정수량 50kg이고요. 수소와 리튬, 삼류이온물 중에 금속 수소화합물에 해당하고요. 지정수량 300kg입니다. 4번 탄화 알루미늄. 자, 뒤에 거부터 탄화 알루미늄 이렇게 읽고요.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0번 시클로헥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클로헥산은 제 사료위험물에 해당하고요. 자, 구조식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6개의 육각형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이 육각형이 보이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고리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방향족이지 않을까 하시는데요. 자, 이 오른쪽에 그린 것은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은 가운데 동그라미가 없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벤젠. 자, 이렇게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방향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의 경우 이렇게 동그라미가 없고 그냥 한 개씩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는 벤젠고리가 아닐 때 우리는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하는데요. 시클로헥산의 경우가 바로 이것에 해당합니다. 자, 탄소가 6개 있어서 육각형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이제 탄소는 분자 하나당 팔이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탄소랑 손을 잡고 나머지 2개에는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탄소 하나당 수소 2개씩 붙으니까 결국 이 분자는 C6H12라는 분자식을 갖게 됩니다. 자, 고리형 분자 구조는 맞지만 방향족은 아닙니다.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해야 맞고요. 화학식은 C6H12 맞습니다. 비수용성 위험물이다. 자, 수용성이려면 OH기가 많아야 되는데 그 OH가 없죠. 그래서 비수용성에 해당하고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51번에 5개 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골라보면요. 2류 위험물 중 유황, 그리고 제1류 위험물 중 과염수산 염류, 이런 것들 중에서 자, 5개 저장하려면 바깥에 위험물이 있으니까 바깥에 저장한다면 눈이나 비가 올 수도 있겠고 여름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기나 온도에 취약하지 않은 것들을 5개에 저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험물들이고요. 자,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여기 있나요? 제2류 위험물 중 유황이라고 나와 있죠. 저장할 수 있고요. 제1류 위험물 중 과염수산 염류. 1류 위험물은 온도가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되죠? 산소를 발생하며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에 저장하기는 적합하지 않고요. 제6류 위험물, 6류 위험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하점이 10도씨 이상인, 자, 인하점 섭씨 0도씨 이상이면 저장할 수 있으니까 10도씨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52번에 시약의 명칭이 불분명한 시약병의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뚜껑을 열어 시계 접시에 소량을 담아놓고 공기 중에서 햇빛을 받는 곳에 방치하던 중 시계 접시에서 갑자기 연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위험물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발화성, 삼류위험물에 해당하겠죠. 삼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거, 황은 제2류위험물이고요. 황린, P4에 해당하는 삼류위험물, 정린, P2류위험물이고요. 질산, 암모늄은 제1류위험물입니다. 1류위험물은 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인 삼류위험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9번 과염소산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과염소산은 제6류위험물이죠. 6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기화합물이며 물보다 무겁다.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의 차이는 일단 탄소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때 유기물, 그리고 탄소가 없을 때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기화합물이 되겠고요. 불연성 물질이다. 자, 육류위험물은 연소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불연성 물질 맞고요.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자, 공기와 비교한 밀도니까요. 증기 비중을 구하면 되겠죠. 증기 비중 어떻게 구해요? 29분의 분자량을 합니다. 자, 수소는 1이고요. 염소 35.5, 산소 16에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29분의 100.5 계산하면 3.46입니다. 자, 1보다 큰 값이 나왔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운 액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